네, 어제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천선 탈환하지 못하고 아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금통위와 만기일, 또 오늘은 수능 시험으로 인해서 개장이 1시간 미뤄지게 됐는데요. 과연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함께 전망과 함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쉽게 코스피가 2천선 탈환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또 2천억 원대 매물을 출회했고요. 기관이 좀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불안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 이슈 아직 하진 않았죠.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수급 주체도 외국인도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은 좀 불안한 시장은 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수급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매수 주체로 좀 작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시기는 지금 배당 관련돼서 자금 집행될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요.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이 좀 배당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관이 또 받쳐줘야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게 될 텐데 코스피가 2천선을 탈환할 듯 말 듯 어제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2천선 탈환 이후에 또 강한 반등까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국채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환율이 1,150원대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8월 말 9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었죠.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할 것이다라는 이제 리스크가 커졌던 시기와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때 그 당시 1,200원대로 환율이 급등을 했었고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지고 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서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요. 2천선 회복을 하려면 환율과 금리 두 가지 지표가 좀 안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FOMC가 12월 15, 16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는 구간이고 환율이 변동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2천선을 회복을 하고 시장이 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를 올릴 건지 말 건지,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시기까지는 조금 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 동안 5%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했다가 어제는 또 1%대 급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부분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진정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오르긴 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호재가 나온다든지 모멘텀이 있어서 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틀 연속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타격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어저께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관이 여전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FOMC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타나야 합니다. 최근에 한미약품이 큰 기술 수출 이전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루 반등에 그치고 이틀 동안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좀 불안하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코스닥을 이끌었던 화장품이라든지 건자재 이런 쪽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본격적인 반등은 뭐 주도주가 나타난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강하게 이끌 만한 주도주가 필요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광군전과 함께 그와 관련해서 유아용품 관련주, 화장품주까지 강세가 시현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하루만 봐서는 뭐 시가만 높여놓고 장중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어제 광군절 12분 만에 1조 2천억을 뭐 판매를 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의 1년 매출이 28조입니다.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굉장한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 화장품 업체들, 유아용품 업체들 분명히 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요 뭐 광군절 하나만 가지고 이제 투자 심리를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지만 4분기는 이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소비 업체들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1월 27일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로 뭐 매출이 늘어나는 뭐 그런 그 이벤트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진 소비 심리를 돌리는 데는 뭐 일조를 하겠지만 지금 소비주들이 반등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이벤트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년 세월호, 올해 메르스 이런 여파들로 소비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럼 계속 안 좋았다라는 것은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소비 시즌에 뭐 판매량, 판매 데이터 이런 점들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GKL 같은 종목들로도 관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 이상의 급락세를 시현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제 레저 업종 그리고 뭐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을 봤을 때 GKL이 3분기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익이 30% 이상씩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한 개 분기에 그쳤으면 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뭐 몇 개 분기에 연속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가 카지노 업종이라고 하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어제 영종도 복합 리조트라는 성장성을 좀 잃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영종도 복합 리조트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어제 GKL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업종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를 비롯한 이제 마카오도 이제 그 카지노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이 40% 이상씩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기업 실적도 좋지 않고 성장성까지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OLE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P 시스템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수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삼성전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투자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AP 시스템의 실적은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좀 둘만한 종목으로 AP 시스템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흐름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